저 멀리 등대 관련 건물도 몇 채 보이고 탁 트인 공간에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청도 등대 입구를 지나서 안으로 이동하는데 내부도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잔디며 나무들 모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조경도 무척 훌륭하네요. 사람 한 명 없이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치 이 시간 이 공간이 온전히 저만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천천히 안으로 이동하는데 관리 사무실 같은 큰 건물과 조형물들 그리고 작은 건물 몇 개를 지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서 홀로 우뚝 솟아있는 어청도 등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등대 주변의 잔디와 돌담길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지만 어청도 등대는 보는 순간 등대 뒤편의 푸른 바다 그리고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청도 등대는 1912년 3월 1일에 최초로 불을 밝혔다고 하며 아직 현역으로 필드를 띄고 계시는데 국가등록문화재 제37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대 주위를 한 바퀴 삥 둘러보는데 어쨌든 여기 분위기는 무척 좋습니다. 등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여기는 등대 건물 자체의 모습과 등대와 주위 풍경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관람 포인트 같네요. 저기 예전에 가고도 출장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고 쇼츠 영상으로도 소개했던 어청도 영해기지가 보입니다. 저 지점이 우리나라 영해기점이 되는 곳인가 봅니다. 서해에는 대략 10개 정도의 영해기점이 있고 남해와 동해까지 합친 우리나라의 전체 영해기점은 총 23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영해기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인 소위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그 바깥쪽으로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설정되어 있나 봅니다. 영해기지와 영해 관련 내용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태양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쪽으로 저물고 있네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저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워져 가는 게 언제나 아쉽습니다. 해도 저물고 있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야 해서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어청도 등대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좋은 기억으로 헤어지게 되어 다행스럽네요. 마을까지 돌아갈 길이 제법 멀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벌써 길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산길이라 어두워지면 좀 낭패죠. 그래도 인기척 하나 없이 혼자인 산길을 걷는 낭만을 놓칠 수는 없겠죠. 어느새 마을에 도착하고 완전히 어둠이 내린 마을에는 간혹 불을 밝힌 집들이 몇 채 보일 뿐 완전히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슈퍼마켓의 불빛이 무척 반갑네요. 돈으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에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할 숙소, 즉 민박집에 도착합니다. 민박집 안으로 들어가 제가 묵을 방을 찾아가는데 방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철푸덕이긴 하지만 방도 제법 넓고 이 정도면 깨끗하고 숙박하기 충분합니다. 세면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공용 세면장에 공용 화장실이라 이 부분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듯한데 섬 여행이라는 것이 원래 이것저것 좀 불편합니다. 시원하게 씻고 방으로 돌아와서 휴식하니 세상 행복하네요.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속옷도 짐이라 가급적 밤에 씻을 때 그날 입은 속옷은 손 세탁을 하고 말려서 내일 또 입는 방식으로 짐을 줄이게 되네요. 이놈의 장돌뱅이 인생, 그래도 편하게 잠들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느새 선물 같은 어청도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서해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의 아침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백 년 만에 북어국에 각종 밑반찬으로 진용이 꾸려진 맛있는 아침 밥상을 받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은혜로움을 즐깁니다. 식사도 했으니 땡땡이 치고 힘내서 놀러 다니면 좋겠지만 월급쟁이 출장 온 거라 월급 나오려면 일해야겠죠. 일하러 가려니 맛난 아침밥을 먹었어도 힘이 안 나네요. 작업 바지선의 음식 조리나 식사 여건이 너무 열악해 식당에서 도시락을 받아갑니다. 여기 식당이 음식도 만나고 도시락을 준비해 가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도시락도 챙겼고 어선을 타고 작업 바지선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저희를 태운 어선이 시원한 아침 공기와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저 뒤로 어청도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른 아침의 바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 좋은데 오늘 작업이 잘 진행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배만 타면 뻗어버리는데 작업이 잘 진행돼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형님들의 흔들림 없는 모습 역시 형들 믿고 가는 거죠. 다른 먹고 살 걸 고민하는 사이에 어느새 작업 바지선에 도착했나 봅니다. 어선이 작업 바지선 옆으로 좌반을 하고 빠르게 작업 바지선으로 이동합니다. 이제는 이미 익숙한 작업 바지선 위의 여러 모습들 다들 여전하시네요. 바지선과 간단히 안부 인사 엽죽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챙겨봅니다. 바다에 침몰한 선박에서 해수할 연료유를 옮겨 담을 선박이 현장에 도착해 있네요. 제가 여기 현장에서 해야 할 맡은 업무는 침몰한 선박에서 해수한 연료유를 저기 선박의 화물창에 옮겨 담은 후 해수한 연료유의 수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료유를 옮겨 담을 선박의 화물창 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지 여부와 해수될 연료유를 옮겨 담을 공간의 크기 및 나중에 해수된 연료유의 수량 계측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 바지선에 올라탑니다. 다이버가 침몰 선박으로 가서 연료유 탱크에 구멍을 내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연료유 해수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빠르게 화물창 내부 확인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연료유를 옮겨 담을 선박의 화물창, 즉 탱크를 확인하는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탱크 안의 화물량 계측은 탱크 내부로 연결된 파이프인 소위 사운딩 콕으로 이 줄자를 넣어 줄자에 찍혀 나오는 탱크 내부 기름의 높이로 수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해수된 연료유를 옮겨 담기 위해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해서 실제 탱크가 깨끗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탱크 내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원래 기름 등을 적재하던 탱크라 어떻게 해도 기름투성이고 역한 기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돈이 깡패라 돈 주는 사람이 시키면 들어가야죠. 형님들, 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화물창 내부는 그냥 뭐 어두운데 색깔마저 검정색이네요. 어쨌든 바닥까지 싹 비워져 있는데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오래 머물긴 힘듭니다. 어질어질하네요.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에 있는 나머지 탱크 전부의 내부 상태를 검사하고 모두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침몰 선박의 연료유만 잘 펌핑해서 해수하면 되겠네요. 다이버 형님들이 연료유를 빨리 그리고 잘 해수할 수 있도록 침몰선에서 작업을 잘 진행하려면 역시 먼저 밥을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침에 어청도 식당에서 도시락으로 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도시락 먹는 것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맛있네요. 식사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가 다소 길어지는데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작업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